자, 우리 전기할 때 기본적으로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래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기호야, 기호. 그럼 이거 말고 이름으로 얘기해 봅시다. 이 물리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름, 기호, 그 다음에 단위, 그 다음에 공식. 이렇게 다 기억을 해놔야 돼. 자, V는 이거 뭐야? 전압입니다,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 E는 전기 에너지. P는 전력.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단위를 한번 봅시다. 전압의 단위는 똑같아. 그대로 V라고 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나타낼 때 얘네들은 약간 기울임체로 원래 쓰게끔 되어 있어. 약간 기울임체로 쓰고, 그 다음에 단위는 점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V라고 읽으면 안 되고, 읽을 때 뭐라고 읽어? 볼트라고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전류는 A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거 다 사람 이름이야. 볼트도 볼테이지라는 사람 이름이고, 암페어도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식으로 이걸 읽게 되면 어떻게 되면 앙페르가 됩니다. 앙페르. 불어식 발음하면 앙페르 이렇게 돼. 근데 영어식 발음으로 읽으면 암페어야. 그래서 뭐 앙페르의 오름나사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옛날에 들은 적도 있을 거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되겠고, 저항은 단위로 요런 단위를 씁니다. 오메가라고 보통 그 천주교에서는 읽을 텐데, 과학 단위에서는 옴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전기 에너지. 에너지니까 이건 당연히 뭐야?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야 되고, 전력의 단위는 바로 뭐냐면 W라고 쓰고 와트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얘는 줄.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랑 관련된 것들 공식, 너무 기본이 되는 공식들이고, 그러니까 기호랑 단위 구분해서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특히 이 세 개의 단위를 하나에 묶어서 하나의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바로 옴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옴의 법칙. 옴의 법칙은 뭐야? V는 I 곱하기 R이다. V는 IR. 그럼 V가 IR이니까 I는 뭐야? R분의 V. 그럼 R은 뭐야? I분의 V.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연스럽게 나와요.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렇게 펴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기 에너지 있는데,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뭐다? V 곱하기 I 곱하기 T입니다. 그럼 V는 전압이고 I는 전류고, T가 뭐야? T가 T는 시간이야, 시간. 그래서 time is time. T는 당연히 초단위입니다. 초. 세크를 단위로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놔야 돼. 하지만 V 곱하기 I 곱하기 T를 하게 되면 전체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가 나온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면 돼. 여기다 여러분들 옴의 법칙을 한번 대입을 시켜봐봐. V가 뭐야? V는 IR. 그럼 여기다 IR을 집어넣으면 IR, IT가 되는 거니까 I제곱 RT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는 VIT라도 구할 수 있지만 I제곱 RT로도 구할 수 있고, 또 여기 I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게 되면 V 곱하기 R분의 VT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R분의 V제곱 T가 되기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VIT 혹은 I제곱 RT 혹은 R분의 V제곱 T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근데 사실은 이 전기 에너지 파트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다 끝나고 나온 거란 말이야. 고등학교 때 그래서 잘 요거는 안 나와. 대신에 이 전력이라는 건 나올 겁니다. 전력은 원래 전기 쪽 말고 일반적인 역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률이라고 그럽니다. 일률. 그러니까 전력은 원래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전력은 단위 시간 동안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바로 이 그 전기 에너지가 요게 바로 전기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얘를 갖다 여기다 대입시키게 되면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뭘로 나눈 거냐면 시간으로 나눈 게 전력이야. 그럼 생각해봐. VIT가 전기 에너지였는데 이거를 시간으로 나누니까 뭐가 돼? VI 혹은 I 제곱 R 혹은 R분의 V 제곱. 여기서 다 T만 뺀 걸 우리는 전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고1 과정에서는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시험 문제에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까지 좀 한번 해봐야 돼. 뭐가 있나 보니까 요 꾸불꾸불하게 표시한 이 그림이 뭐야? 이거 저항입니다. 저항. 그럼 여기에 저항이 R1이라는 저항이 있고 두 번째 저항이 있고 여기 건전지, 전지가 있으니까 전압이 있을 거고 그럼 여기가 플러스,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니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겠지. 여기 흐르는 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데 저항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 그럼 이런 식으로 연결된 저항의 연결 방법을 우리는 무슨 연결이라고 그래? 직렬 연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무슨 연결? 직렬 연결. 무슨 생각나? 뭐라고? 이거 써놨더니 이게 욕을 하는 선생님한테 또? 어? 뭐가 생각나? 아니 바로 선생님 내가 지금 이거 하기 전에 계속 뭘 강조했어? 이거 무슨 연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렬 연결. 자, 직렬 연결인데 왜 선생님이 이거를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놨어? 직렬 연결일 때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바로 전류가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전체 전류가 됐던 R1이라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됐던 R2라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됐던 다 저항 전류값이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보통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흐르는 물에 비유를 해. 흐르는 물. 그럼 흐르는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흘러가는 물의 세기나 여기를 흘러가는 물의 세기는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나가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한다면 I나 I1이나 I2나 전부 다가 똑같다. 그래서 전류는 항상 직렬 연결해서 일정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나 보니까 각 저항의 합은 전체 저항이 됩니다. 무슨 말이야? R1, R2 두 개의 저항이 있지만 이거를 마치 몇 개의 저항으로 볼 수도 있어? 하나의 저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거를 전체 저항, R 토탈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전체 저항은 각 저항 값을 그냥 더해주기만 해도 된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그래서 전류는 일정하지만 전체 저항은 각 저항의 합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체 전압값도 마찬가지야. 전체 전압값. 여기 지금 V라는 전압이 걸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V인데 여기 만약에 3V가 걸린다 그러면 여기는 몇 V가 걸려야 돼? 7V가 걸립니다. 전체 10V면 얘가 3V가 걸리면 얘는 몇 V가 걸려야 돼? 7V가 걸린다. 그래서 전체 전압은 각 전압에 걸리는 저항의 합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을 V1, 여기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한다면 요런 그 공식들이 성립하는 게 바로 직렬 연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이거는 혹시나 해서 지금 선생님이 일단 적어주는 거야. 학교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걸 배운다면 꼭 기억해놓고 있어야 될 공식들입니다. 근데 아마 안 가르쳐줄 수도 있어. 근데 몰라 또 선생님들마다 너무 그냥 버라이어티를 하시니까. 자, 이번에는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우리는 무슨 연결된 회로? 이건 병렬 연결된 회로. 이거는 왜 빨간색이 하나밖에 없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비읍이 이번엔 일정합니다. 비읍이 일정해.
그럼 저기서 여러분들 비읍이 나온 게 뭐 있어? 볼트. 전압이지, 전압. 그렇지? 그러니까 병렬 연결일 때는 전압이 일정합니다. 그럼 전체 전압이 V고 이 저항이 R1, 이 저항이 R2라고 하고 여기 걸리는 전압을 V1, 여기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한다면 V 값은 V1과 V2랑 같다라는 뜻이야. 전체 전압과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항상 같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또 하나 아까 전류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인데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여기서 바로 정션을 만납니다. 분기점을 만나. 그러면 여기 흐르던 전류가 일부는 이쪽으로 가고 일부는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R1이라는 저항과 R2라는 저항에 각각 흐르게 되는 전류의 세기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I1과 I2를 더해야지만 전체 흐르는 전류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값은 전체 전류값은 이걸 IT라고 해봅시다. 전체 전류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게 직렬 연결하고는 다른 점이 직렬 연결에서는 I나 I1이나 I2가 같았지만 병렬 연결일 때는 전체 전류를 구하려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특히 중학교 때 많이 여러분들이 틀렸던 게 이 저항이 병렬 연결로 되어 있을 때 마치 이것도 하나의 전기 저항처럼 본다면 전체 합성 저항은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합성 저항의 역수 값으로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각 저항의 역수들을 더한 값을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그걸 우리는 전체 저항 값으로 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중학교 때 배우기에 조금 고난도의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기는 했었지. 어찌됐건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교과서에 지금 빠져있는 상태야. 다 알고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한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교재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언제든 지금 현재 상황에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나와도 아무런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안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놓도록 하시고 혹시라도 학교에서 선생님 저 학교에서 전기 회로 배웠어요. 이런 거 배웠어요 라고 하면 나한테 꼭 다시 얘기를 해줘야 돼. 왜냐면 그거 따로 등록 좀 더 해야 되거든. 문제 몇 개 더 풀어봐야 되거든. 좀 복잡한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나오게 되면 반드시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또 뭘 배웠냐? 자기력이라는 걸 배웠어. 자기력이라고도 하고 원래는 전자기력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전자기력이라는 건 뭐야? 전자기력. 자기장 안에서 자 여기 말급자석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가정을 해볼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도선이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장을 기호로 나타낼 때 자기장은 B라고 표시를 할 거야.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전류는 I라고 표현을 할 거고 힘을 받게 되거든. 자기력이니까 그 힘은 우리가 F로 표시를 할 겁니다. 자기력 혹시 기억 안 납니까? 이거 딱 보니까 지금 FBI 나오면 그렇지 전문인 그래도 모범생이야 잘하고 있어. 두 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요렇게 왼손으로 할 때는 이렇게 세 개의 손가락이 다 90도가 되게. 근데 난 이거 가르치면서도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는 이걸로 하지 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보통 시험 보다 보면 손가락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닭발이 돼, 닭발이. 그리고 이게 딱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맞춰가지고 막 돌려야 되거든. 막 돌려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새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어. 방향이 어딘지 찾지 못하니까. 어쨌든 알아는 두십시오. 위에서부터 엄손가락부터 FBI야.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이거고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고 이게 전류의 방향이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선생님은 오른손을 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전자기 유도라는 것도 오른손을 쓸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손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른손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손바닥이 만약에 내가 민석이가 기분이 나쁘게 해서 나한테 그럼 난 쟤를 따기를 때릴 거야 라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때립니까? 그러면 기분 나쁘게 이렇게 때려? 그것도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따기 때릴 때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손바닥.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요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 이 손바닥이 지금 사실 이렇게 이쪽 면으로 나오고 있지만 약간 옆으로 이렇게 요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요 방향이 바로 무슨 방향? 이게 힘의 방향입니다. 그럼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이쪽 방향은 바로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전류의 방향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F, B, I야.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바로 뭐냐면 전자기력입니다. 력이야, 력. 힘을 받는 거야. 힘을 받는 거. 그럼 시험지에서 뭘 물어보는 경향이 있겠어? 이 도서는 어디로 힘을 받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FBI 중에서 우리는 구하려고 하는 게 뭐다? 요걸 구하려고 하는 거야. 힘. 그럼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돼?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만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기장의 방향은 여러분들 N극에서 S극이야.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야. 자, 자기장의 방향은 무조건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으로 그려주지는 않아. 이렇게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다 이렇게만 나타내 줄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들고 요게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N극에서 S극이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이쪽이다라고 한다면 자,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잡았어. 근데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의 방향인데 이렇게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이쪽 방향, 여기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전류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느 쪽이 돼? 왼쪽으로 가리키지? 그러니까 이 도서는 이쪽 안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선생님 앞에 전자도 썼지만 요즘은 전자기력이라는 표현을 그냥 잘 안 쓰고 그냥 자기력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을 해내야 돼. 그럼 다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 자기력이라는 거는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를 때 받는 힘입니다. 힘.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를 때 받게 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야. 정말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야? 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자기력이라는 거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뜻이야. 자기력은 전류가 흐르면 움직인다 이런 뜻이야. 전류가 흐르면 움직여. 그럼 뭐에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어? 지금 우리 에어컨도 저 안에서는 뭔가가 계속 돌아가고 있지? 또 여러분들 집에 가면 세탁기도 뭔가가 계속 돌아가고 있지? 세탁기 돌리면? 또 집에 가면 선풍기도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돌아가고 있지? 뭘 연결하면? 전기 연결하면 돌아가잖아 걔네들 다. 전기를 연결하면 돌아간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자기력은 우리 그 집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의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모터라는 겁니다. 모터. 모터는 영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 전동기라고 합니다. 전동기. 그래서 자기력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전동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을 하기 전에 마지막 준비 단계 하나 더 얘기하고
전자기구도를 가도록 합시다. 아까 얘기했던 저 자기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자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겠죠. 자석에는 여러분들 N극과 S극이라는 게 있어. 저 N극하고 S극의 뜻이 뭐야? 노스랑 사우스. 그래, 정말 간단한 거야. 노스랑 사우스입니다. 그럼 얘는 북쪽이라는 뜻이고 얘는 남쪽이라는 뜻이야. 이런 이름이 왜 붙었겠어? 그렇죠. 우리 정리도 아주 과학소년이야.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자, 이게 지구고 나침반을 갖다 놨더니 여러분 나침반이 옆에서 보면 이런 바늘이 있는 거 알지? 바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 나침반이 뭐야 결국은? 이 나침반 바늘이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자석이야. 얘가 자석입니다. 근데 이 나침반을 갖다가 지구상에 어디다 아무데나 갖다 놓더라도 항상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희한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색을 한번 칠해봤어. 그리고 아래쪽은 뭐 파란색을 칠해봤어. 그 다음에 얘를 내가 이렇게 돌려놓고 손을 딱 대니까 어떻게 돼?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이 칠한 부분은 항상 지구의 북쪽을 가리키고 있더라라는 뜻이야.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얘는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애니까 너를 N극으로 이름을 정해주마. 너는 항상 제가 북쪽을 가리키면 너는 남쪽을 가리킬 수밖에 없으니까 너는 사우스, 너는 S극이라고 이름을 정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결과를 한번 생각해보려면 자석에 N극, S극이 이렇게 있고 여기 N극, S극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 둘은 서로 끌어당겨 아니면 밀어내지. 청력이 작용합니다. 마찬가지 S극과 S극이 만나도 똑같이 서로 같은 극끼리는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청력이라는 힘이 작용해. 근데 반면에 N극, S극 이렇게 있다면 둘은 서로 어떻게 돼? 끌어당기는 인력이 이렇게 작용을 한단 말이야. 즉 N극은 S극을 좋아해. 너무 쉽잖아. 근데 잘 보면 여러분들 이 나침반의 자침이 항상 지구의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지구도 마치 하나의 뭐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도 하나의 뭐로 작용하고 있다? 자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런데 생각해봐. 이 나침반의 N극이 이 북쪽을 가리킨다라는 얘기는 자석으로 따지면 이 지구의 북극은 무슨 극에 해당이 된다? S극에 해당이 된다. 이쪽은 N극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되게 웃기지. 지구는 여기가 북극인데 자침으로 따지면 여기가 S극에 해당이 된다. 마찬가지로 남극도 원래는 남극이지만 지구 자기장으로 따져본다면 N극에 해당된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는 되겠고, 또 하나 이렇게 해볼게. 자석을 내가 아주 정교한 칼로 정확하게 이 가운데를 잘랐어. 자르면 어떻게 돼? N극과 S극이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안 됩니다.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나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다시 이렇게 N극, S극으로 나눠져. 그럼 또 요거를 또 자르면 어떻게 돼? 또다시 자석이 또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 자석은 쪼개서 원자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 원자도 하나의 자석이야. 그래서 그 자석이라는 애들 우리는 보통 원자 자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암만 자른다고 하더라도 이 홀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홀극은 존재하지 않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지구과학을 만약에 공부한다면 그때는 이제 자기 홀극이라는 말이 좀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그 N극과 S극이 따로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책받침 위에다 여러분들 철가루를 뿌려보고 그 밑에다가 막대 자석을 이렇게 갖다 놨어. 밑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얘를 통통통통통통통통 이렇게 두드리면
그 다음에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철가루들의 모습이 마치 무슨 모습처럼 변해? 나비의 모습처럼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철가루들이 마치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밑에 자석이 이렇게 막대 자석이 있으면 철가루들이 이런 모양새를 갖추더라라는 얘기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그 막대 자석 주변에다가 나침반을 수없이 많이 놔봤을 때 그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쭉 따라서 선으로 그려 넣은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력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우리 잠깐 자기력선 나왔었지만 그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력선이라는 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돼. 그래서 여기다 막대 자석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면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면 자기력선이라는 게 이렇게 나가. 이렇게 나가. 이렇게 나가. 여기서는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말 이름이 좀 안 이쁜데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극에서는 화살표 자기력선이 나가고 S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요 방향으로 얘도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이 자기장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기력선이라는 거는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온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도록 하시면 되겠고, 서로 만나거나 교차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겹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만나거나 교차하지 않고 또 분리가 되지도 않고 합성도 되지 않습니다. 합쳐지지도 않는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한눈에 딱 보더라도 여러분들 양쪽 끝부분에선 자기력선의 밀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자기력선의 밀도가 양쪽 끝부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 밀도가 좀 어떤 편이야? 좀 큰 편이지? 좀 조밀조밀하게 보여있잖아? 그럼 이렇게 자기력선의 밀도가 큰 곳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센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의 밀도, 그걸 줄여서 자속 밀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속 밀도가 클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커진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중학교 때 여러분 이것도 했지? 생각보다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사실은 이 고등학교 과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 이렇게 종이판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놨어. 종이판 안 가져놔도 되는데 그냥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다가 전선을 하나 이렇게 꽂아놨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류를 이렇게 흘려줄 거야. 전류를 이렇게 흘려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들은 전부 다 오른손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오른손 어떻게? 엄지손가락, 나머지 네 손가락. 이렇게 넓어. 이렇게. 자, 엄지척이지? 엄지척.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 엄지손가락이 뭐예요? 이거 전류라고 보면 돼.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은 뭐예요?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 이게 뭐예요? 이거 자기장의 방향이야. 이거 자기장의 방향이야. 그럼 이건 무슨 방향이야? 이건 전류의 방향이다. 왜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해 주냐면 어떤 도선인지에 따라서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아주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요 돌아가는 방향, 요 돌아가는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무슨 얘기냐면 전류가 흐르잖아?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도선이 쭉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 요 주변엔 전부 다 이런 자기장, 여기 밑에도 이런 자기장, 여기 밑에도 이런 자기장이 다 형성돼 있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우리는 한 단면만 지금 볼 건데 한 단면에 여기에 이렇게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직선 노선에서의 자기장이야. 전류가 위로 흐르면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지. 만약에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게 되면 이렇게 잡게 되면 이 방향,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는 무슨 방향이 되버려? 시계 방향이 되버리죠. 시계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뭐가 있었나 보니까 원형 도선이라는 것도 있어. 원형 도선은 이렇게 동그란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판을 하나 이렇게 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여기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면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는 전류,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전류,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류 해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지금 흐를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 보니까 여기를 A점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여기는 B점이라고 얘기해보고 여기는 C점이라고 얘기한다면 A점은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 위쪽 방향으로 직선 노선이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위쪽 방향으로 직선 노선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C점은 어떻게 되겠어? 반대 방향이 되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시계 방향의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고 B 입장에서 살펴봐. B는 요 왼쪽 방향이 전류의 방향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잡다 보면 내 손가락은 위쪽은 실판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다음에 아래쪽에서는 나오는 방향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절로 위에서는 들어갔다가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좀 더 간단한 방법은 뭐야? 각 지점마다 생각할 필요 없이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지 말고 4개의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아봐. 그럼 전류가 이렇게 원형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걸 전류의 방향 이렇게 잡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느 쪽이야? 나오는 방향이 되버리잖아. 그러니까 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제 오늘 우리 배울 거랑 되게 관련이 깊은 애지. 코일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솔레노이드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솔레노이드는 코일이야, 코일. 자, 여기다가 전지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스위치 하나 이렇게 연결시켜 놓읍시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긴 짝대기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 긴 거 플러스, 짧고 굵은 거 이거 마이너스. 그리고 전류는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고? 플러스에서. 플러스 나가서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거고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라고? N극에서 나가서 S로 들어오는 거야. 까먹으면 안 되고. 자, 얘를 갖다 스위치를 여기다 딱 닫았어. 스위치를 닫으면 당연히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요거 전류 잘 따라가 줘야 돼. 전류 이렇게 흐를 거야. 그 다음에 이 전류는 위로 올라가는데 이 코일에 앞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뒤쪽으로 올라갔다가 앞쪽으로는 내려가는 거지.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 그대로 오른손 다 쓸 거란 말이야. 이 4개의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는 거야. 1번, 2번 어느 게 맞아? 1번, 2번. 2번이 맞지? 그냥 저 위로 저 뒤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험지는 이 화살표 같은 거 잘 안 그려준단 말이야. 그럼 뭘로 판단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로 판단을 하고 요거 띠리디디디 이거 따라가서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럼 요렇게 잡아야지 맞는 거구나 라고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요렇게 잡았더니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으로 가리키네. 그럼 오른쪽이 바로 뭐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그래서 자기장은 요런 방향이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딱 그려놓고 보니까 이 솔레노이드 입장에서 살펴보면 솔레노이드 입장에서 이 오른쪽 끝부분에서 지금 자기력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 나가고 있지. 자기력선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 얘가 마치 하나의 뭐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끝부분에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무슨 극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N극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가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들어오고 있잖아. 그럼 이쪽 방향은 뭐라고 보면 된다? S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스위치를 이렇게 틱 하고 닫으면 얘는 마치 하나의 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전자석의 원리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스위치를 다시 열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석으로서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진도인 280쪽을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 전자기 유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할 거는 바로 전자기 유도야. 전자기 유도라는 거의 개념은 뭐하고 상대적인가 봤더니 바로 자기력이라는 거하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봐줘. 좀 전에 우리 자기력 배웠잖아. 자기력이 뭐였어? 자기력은 이거였잖아. FBI. 그치? 자기력은 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였다고? 전류가 흐르면 움직여요. 이게 자기력이야. 그러면 전자기 유도라는 거는 뭐냐면 전자기 유도는 움직이니까 전류가 생겨요. 이게 전자기 유도야. 반대되는 거. 다시 자기력은 뭐였다고? 자기력은 전류가 흐르면 움직이는 거.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고,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은 뭐다? 자기장 안에서 운동을 하잖아? 그러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를 우리는 전자기 유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전자기 유도,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 혹은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움직일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움직이거나, 어찌됐건 내가 만약에 여기 손바닥이 있는데 내가 손바닥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손바닥이 내 쪽으로 오거나, 둘 다 내 느낌은 내 머리하고 손바닥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는 거나 아니면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움직일 때 다 같은 경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이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서 코일의 전자기가 유도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바로 이 전류가 유도되어 흐르는 현상이고, 이 전류가 유도되는 이 전류를 유도 전류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전자기 유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 더 조금 어려운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기 이렇게 U자 관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은 다음에 양쪽에 물을 똑같이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리고 이 콕을 열어버리게 되면, 이 칸막이를 열어버리게 되면 물이 왼쪽 오른쪽 한쪽 방향으로 쭉 흐릅니까? 안 흐르잖아. 그런데 만약에 한쪽은 이렇게 높이를 해놓고 한쪽은 이렇게 높이를 해놓은 다음에 이 칸막이를 열게 되면 이 물은 어디로 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수평을 맞출 거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 왜 물이 흘러? 높이가 다르니까. 물의 높이가 다르면 뭐가 달라? 수압이 다릅니다. 수압이 다르면 결국은 뭐가? 물이 흐른다. 물의 흐름이 생긴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수압 때문에 물이 흐른다면 물의 흐름을 아까 우리 이 전기 회로에서는 뭐라고 본다고 그랬지? 전류라고 본다고 그랬지? 그럼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전압이 필요한 거야.
그럼 전압이 세면 쓸수록 전류는 더 많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압이 생기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필요한 거야? 높이 차이가 필요한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전압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기전력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기전력. 사실은 기전력이라는 거하고 전압이라는 건 서로 같은 거라고 봐주면 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할 거는 유도 전류잖아. 그러니까 건전지라든가 이런 그 전원장치가 있어야지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을 때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유도 전류라고 하는 거고 바로 이런 유도 전류가 흐르게끔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돼.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바로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원래 원리를 설명하려면 시간을 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야 심심하니까 니네 둘이 자리 바꾸고 니네 둘이 자리 바꿔. 아 내가 얘기하면 바꾸긴 바꾸겠구나. 근데 일단은 뭐 호인이 같은 경우는 얘기하겠지. 싫어. 왜? 싫다? 왜 바꿔? 왜? 뭐 이럴 거 아니야. 어? 분명히 한번 저항이 한번 온다고. 그거야. 전자기유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자연계는 여러분들 변화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변화 좋아해, 싫어해? 싫어요. 싫어합니다. 모든 만물이 다 변화를 싫어해.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걸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코일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냥 대충 코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석에 N극을 여기서처럼 N극을 가까이 할 거야. N극을 가까이 하면 이 코일 입장에서는 N극이 오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무조건 싫어해. 무조건 싫어해. 그래서 야 너 오지마 하면서 얘가 자기가 변해버려. 위쪽이 뭘로? N극으로 변해. N극이 오니까 N극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위쪽에 N극이 돼버리니까 아래쪽은 뭐가 돼? S극이 돼버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배웠던 그대로 오른손을 적용하는 거야. 그럼 N극 쪽을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치켜 세우게 되면 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N극이 위로 멀어지고 있다고 가정해요. N극이 멀리 떨어져 가고 있어.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N극이 가는 거 좋아할까 싫어할까? 무조건 싫어한다고. 네?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다 싫어한다고. 오는 것도 싫어하고 가는 것도 싫어해 얘네들은. 네? 너 일로 와. 좋아 싫어? 너무 좋죠. 아 좋아? 네. 일로 오면 넌 맞는 거야. 일로 와. 아, 자 다시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해. 멀리 가는 것도 싫어해. 그러니까 또 N극이 오는 걸 싫어했다면 S극이 오는 건 좋아하나? 그것도 아니야. 하여튼 변화를 다 싫어해. 무조건 모든 변화를 다 싫어해. 그럼 만약에 N극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면 얘 입장에서는 제가 가는 게 너무 아쉬워. 그럼 이쪽이 뭘로 변해야 돼? S극으로 변하고 이번엔 아래쪽에 N극이 되기 때문에 자석을 이쪽으로 가깝게 할 때랑 멀리 할 때랑 생기게 되는 전류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 돼버려?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S극으로 실험해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S극을 가까이 가지고 오게 되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S극이 오는 거 싫어해. 그럼 얘는 무슨 극이 된다? S극. 아래쪽은 N극이 되는 거고 만약에 S극이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또 가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쟤를 또 붙잡기 위해서 N극으로 변하고 아래쪽이 S극으로 변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올 때랑 나갈 때 가까워졌을 때랑 멀어졌을 때 이 코일에 유도되게 되는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트! 생각해봐. 얘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럼 그때 여기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일에 전류가 계속 흐르게끔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석,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장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장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해줄 때만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어가면서 계속
흐를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이때 생기는 이 유도기전력의 세기는, 유도기전력이 커지면 유도전압도 커지고, 그럼 결국 전류도 더 세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유도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는 방법은 움직이는 자석의 속력을 어떻게 하면 돼? 속력이 빠를수록, 또 자석의 세기가 어떨수록? 클수록 강한 자석일수록.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코일의 가문수입니다. 코일의 가문수가 어떨수록? 자,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이야. 이러면 이럴수록 유도전류의 세기는 세지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까 본 것처럼 N극을 가까이 하면 N극 싫어하니까 N극으로 변하는 거고, N극이 멀어지게 되면 얘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S극으로 변하는 거고, S극도 똑같고 마찬가지로 들어올 때나 나갈 때 똑같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유도전류의 세기 어디 갔어?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자석의 세기 첫 번째, 강한 자석일수록, 또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도 되지만 코일을 빠르게 움직일수록도 됩니다.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또한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전류의 세기는 세진다라는 걸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유도기전력, 유도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전압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유도기전력이라는 건 전자기도에서 코일에 생기는 전압이고, 유도기전력이 클수록 코일에 유도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자기력이라는 거, 이 자기력, 전류가 흐르면 움직이는 애들, 그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라 그랬어?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야? 전동기라고 했잖아. 전동기. 모터라고 했지? 자, 전동기라는 건 전류가 흐르면 움직일 동, 전류가 흐르면 움직이는 기계, 이게 전동기라고 한다면 이 전자기 유도는 이거랑 반대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가 움직이게 되면 전류가 생기는 거야. 전류를 만드는 장치다라는 얘기야. 그럼 전류를 만드는 장치, 이게 뭐야? 바로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발생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계, 이게 바로 발전기다. 발전기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생겼어. 자, 이걸 그림을 좀 잘 봐야 되는데 0도일 때야. 0도일 때 여기 지금 N극, S극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녹색으로 보이는 게 바로 뭐야? 자기장입니다. 자기력선이라고 생각해. 자, 이거 물으면 대답 잘 해봐. 요거 코일, 이거 하나만 감겨져 있지만 이것도 코일이라고 부르거든? 이 코일 내부로 자기력선이 들어와, 안 들어와? 이 코일 내부로 자기력선이 들어와, 안 들어와?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 그거. 자, 여러분들의 시선을 볼 거야, 여러분들의 시선. 그냥 대충 했어. 어거지로 막 얘기하지 말고. 정훈이 여기서 이거, 그 동그라미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보여? 근데 얘가 만약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간다면, 얘처럼 이렇게 돌아가면 동그라미 보여, 안 보여? 이제 보인다고. 이제 보이잖아.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있을 때는 요 내부로 자기력선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45도를 회전하게 되면 그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기력선이 들어온다라는 개념은 저 코일 입장에서는 무슨 뜻이야? N극이 가까이 오고 있네? 이런 뜻이야.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얘가 갑자기 들어오면 이 코일은 이거 들어오는 거 좋아, 싫어? 무조건 싫다니까.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바로 엄지손가락 반대 방향으로 뭘 만들어야 돼? 자기장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얘가 만들면 자연스럽게 이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이 바로 여기 있어야 되는 화살표,
요 방향. 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잘 봐봐. 여기 딱 90도가 됐어.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자기력선의 숫자가 가장 많아졌을 때야. 최대지. 근데 이 최대가 됐다가 여기서 더 45도를 더 회전하게 되면 135도를 회전하게 되면 얘 입장에서 생각해봐. 여기에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지금 꽉 차서 들어오다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얘 그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니까 이 방향으로 계속 전류를 더 흐르게끔 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항상 일정한 방향이야? 아니면 일정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흘러? 얼핏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고 여기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이게 같은 방향처럼 보이지만 반대 방향이야. 왜? 잘 봐봐. 선생님 여기다가 써볼게. 여기를 A, B, C, D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A, B, C, 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 D가 될 거고 여기가 A, B, 여기가 C, 여기가 D가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럼 45도일 때 여러분들 A하고 B 사이에서는 전류가 A에서 B로 흐르거나 C에서 D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를 따져보면 여러분들 A에서 B가 아니라 어디서 어디야? B에서 A로 흐르는 거고 여기서는 D에서 C로 흐르게 되는 거야. 이렇게 90도가 변할 때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어? 반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류나 아니면 학원이나 여러분들 학교나 병원이나 공장이나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전부 다 60Hz짜리 교류 전류가 들어옵니다. 교류 전류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전류가 우리 가정이나 학교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전류는 결과적으로 교류 전류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됐어요?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발전기에서 에너지 전환인데 뭐 이거는 전자기 유도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전자기 유도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자기 안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결국은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장치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기력하고는 반대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